네, 안녕하십니까. 깡센컬러 강재훈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장중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다가 결국 이제 하락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2150포인트도 깨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러고 나서 장 마감에는 또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날 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기존에 많이 갖고 있었던 포지션을 그대로 어느 정도 롤오버를 하느냐 아니면 청산하느냐 사실 그 부분이었는데 미결제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일부 물량은 대부분 청산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없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중립적인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 자체에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다시금 상승 포지션을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이제 어저께 미증시가 워낙에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포지션 자체를 잡아줄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은 현재는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은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개인들의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올라갈 때는 세기를 더 강하게 나타내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하락을 할 때는 더 큰 하락을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상승 마디의 변곡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목요일날이 변곡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변곡에서 상승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느 자리대에서 지지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이 되는데 사실 앞전 같은 V자 반등은 좀 어렵다는 부분 좀 어느 정도 깔아놓고 움직이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올라갈 때 윗자리가 2, 3%밖에 안 남았는데 밑으로 빠질 자리가 5% 이상이 된다면 사실 쉬는 게 정답인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들 하셨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 아무리 상승장이다 하더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욕심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주시장이라는 곳이 시장에서 다들 열광을 해가지고 좋다 좋다 한다 해서 시장 자체가 좋은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번 같은 경우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시장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꼭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 생각하신다면 조정을 대비를 잘 해놓으셨으면 굉장히 큰 기회를 얻는다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한 번 또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한 번 정도는 누구나 다 실수를 했지만 두 번, 세 번 할 때는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좀 지키신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만기였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가 위아래 밴드가 상당히 크게 넓어진 모습이었는데 이번 만기가 그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마감 지수는 0.86% 하락한 2176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대금이 16조 6조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상단 자리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상당히 견고한 지지라인이 되는데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떨어질 경우는 그만큼 매물대가 두꺼워진다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인들은 뭐 실질적으로 그동안 들어온 물량이 없다는 점에서 매도 자체가 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큰 물량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가 1조 1,800억이라는 대규모 매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연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장중 베이시스가 약화된 부분이 최근 들어서 5월달 만기 이후로 약 2조 정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물량에서 절반 가까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1.99%.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물로 넘어갔다가 그런다.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상당히 크게 벌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장 마감 무렵에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였지만 실제로 선물 지수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선물에서 약 2%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4,500계약을 매수했다 하지만 실제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잡아줄 거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71%까지 벌어진 모습인데 마이너스 0.71%까지 베이시스가 크게 벌어졌다면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코스닥은 소폭의 약세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리오 그룹이 강세를 띠면서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가 지수를 받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래 대금이 역시 크게 형성이 되었다. 똑같은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동반 매도를 했다 됩니다. 다만 코스닥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용 규모가 상당히 크게 현재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용 잔고 비중이 2.2%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신용 잔고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용이 많은 종목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한 그런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만기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번 만기 전망 자체가 상당히 이제 밴드가 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287.5포인트 이상에서 295포인트까지가 수익이 다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 됐었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누르는 쪽이 확실하게 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적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한 기관에서가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고 장중 미선물이 하락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장중에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 결국은 288.6포인트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에 최소 자리는 맞춰놓고 끝냈다가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끝날 때 결국 선물 쪽에서 청산을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결국 이제 앞전에 상승 마디가 이제 19마디로 어저께가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거래 동안에 강한 상승 그리고 19거래 동안에 시장에서 제자리 승부르게 했었고요. 그리고 19거래 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이 들어올 때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둘 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선 1차적으로 지지라인이라고 하시는 자리대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가장 좋은데 박스권을 이탈한다 되기 때문에 이 라인대가 지지라인으로서 가장 좋은 자리인데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는 21선이 바로 밑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21선은 이번에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이 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270포인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2,900 초반이라는 중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0.78% 하락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 전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가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전일 국내 증시가 이제 장중에 미선물을 약 1% 정도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미증시가 거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하락을 했다가 되고, 나스닥이 5% 넘는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 자체가 차트사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단 자리 거의 다 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이 될 것이다. 이 우려를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한다.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경기 전망 자체가 올해 V자 반등이라는 부분이 아예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주가는 먼저 V자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물과 이제 기대치의 괴리가 크게 발생한 부분을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우려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늘어났다. 예전 같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앞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거를 손쓸 수가 없으니까 셧다운이라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셧다운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빠졌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그동안 과하게 올라왔던 부분과 그리고 올해 미증시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미증시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서 차익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사실 중요 가격대 28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변동성 지수가 47.9%라는 엄청난 급등이 나타나면서 40선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 유가 역시도 이제 40불 전후면 거의 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6불에서 46불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왔다는 부분에서 역시 차익이 좀 떨어졌다가 됩니다. 다만 유가가 36불선을 지켜준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는 5.5%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그동안 약세해서 시장에서 반등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서 반등이 나타나서 0.88% 올라왔고
원달러 한유도 1188원 이 가격대 전후를 어저께 역시 저점을 만들어줬었는데 그 라인대가 빠졌다 되면 그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미증시에서의 하락이라는 부분과 달러와의 반등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한유도 다시 1205원으로 1200원짜리 때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와 정반대되는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세경이기 때문에 그 세경의 하단에 이탈할 때가 급락이 떨어지는 형태였고요. 반대로 변동성 지수는 하락 세경이기 때문에 이 상단 자리를 넘어갈 때가 결국은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이 나타나는데 추가적으로 앞전처럼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할 거냐 이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가 미국에서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하락폭이 앞전만큼 그렇게 공포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45에서 50선 정도까지 갔다가 다음 주 선물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어느 정도 바닥다지기를 하고 다시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급락보다는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급락이 하나 떨어졌다는 부분이 변동성 지수의 급등 한번 나타났다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오늘 같은 이렇게 급등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하락이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거의 만들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6월달 시장 자체가 상고하저다. 근데 시장에서 만기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변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현금 비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번 상승의 마무리를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이 계속해서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미증시 끝날 때 오늘 말고 어제와 그저께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상승 탄력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상승을 보였던 것이 미국에서의 기술주, 시총 상위주들이 워낙에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들의 강세가 시장에서 강세로 나스닥의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실제 체감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 5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언택트에서 인터넷 이런 쪽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근데 이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오히려 이쪽이 더 좋다, 언택트가 중심이다 라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작년에 단독적으로 움직이면서 지수는 올라갔지만 체감이 안 좋은 흐름이 보여줬듯이 미 증시도 이런 시총 상위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S&P 500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올라갈 때 시장에서 결국은 상단을 맞고 떨어진다면 이제는 꺾인다 되는데 이 꺾인다는 의미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동안 미증시를 끌고 왔었던 기술주라든지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새로운 나중에 주도주가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신 것이 좋을 겁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를 보도록 하죠. 대부분 다 하락을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하락을 했다가 되고 은행이라든지 보험, IT 이런 쪽이 좀 더 하락을 했다가 되는데 제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셀트리온 자체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줬고 그런 부분이 강세를 띄워줬는데 여기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 초까지 시장에서 주도주를 계속해서 나타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 조종만 들으면 살 거야 라고 접근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번 상승에서 거의 끝자락에서나 움직였다가 됩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였냐? 제약바이오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너나 없이 제약사들이 다들 글로벌 전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거다. 코로나 관련된 임상실험할 거다. 치료 관련된 후보 물질을 발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기가 온다 했을 때는 그동안 올라갔었던 기대치가 다 빠진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왜 시장에서 어저께도 제약바이오가 용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용자라는 부분이 거의 상승의 끝마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산다는 부분은 결국 그 라인대에서 위에서 물려서 내려올 때는 앞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다른 종목들이 시장이 돌아가는 과정이 나올 때도 제일 늦게 움직인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마진도선 잡으시라고 말씀을 미리 드린 건데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지 않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는 시장에서 방어주 성격을 앞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방어주 성격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낮추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과정이 나올 건데 그때는 시장에서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저께인데 어저께 결국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다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이시스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조가 넘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결국 어저께 7천억이라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다 그러는데 추가로 금융투자가 던질 수 있는 물량이 1조 4천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시장에서 버팀목을 역할을 해줬던 것이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인다고 했죠. 그 연기금이 언제부터 다시 살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연기금이 바로 가파르게 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국내 개인들처럼 가파르게 쫓아가거나 그런 매수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이 바닥을 맞는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반등이 앞전의 V자 반등이 아닌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갈 반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우선은 오늘 베이시스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의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더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급은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수급 동안 잠깐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세트리온을 중심으로 시총상이 많이 사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많이 사고. 근데 동반 매수란 부분은 시젠과 신풍제약 정도가 동반 매수였고 그다음에 동반 매도를 보게 되면 동반 매도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SDI라든지 그 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동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네이버라든지 다시금 뭐 SK 이런 쪽에서도 동반 매도를 나타냈다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관에서가 매도를 이제 많이 한 케이스였는데 기관에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카카오를 다시금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 외적으로 인버스를 동반 매수했다 정도 되고 매도에서가 이제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았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3,600원을 팔았고 이제 기관에서도 이제 외국인들도 약 8,900원을 팔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만 약 4,500억을 매도를 했다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결국 또 4,500억이라는 삼성전자를 샀다는 이야기 들은다.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워낙에 높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지수가 빠질 때 삼성전자가 또 끌고 내려간다고 될 것이고 지수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삼성전자 또다시 매물을 만들었다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시 이번에 56,500원에서 57,500원의 마디지수 그 라인대가 마지막이었고 이제는 52,000짜리 때 지켜줄 거냐 또는 앞전에 매물이 가장 두꺼웠었던 50,000짜리 지켜줄 거냐 이 싸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어저께까지 사실 이제 만기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 때가 어떤 그림이었냐면 우선은 19마디 다 끝났다는 똑같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줄 때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인데 박스권이 이제 2147에서 2215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왔다 갔다 해주면 사실 가장 1차적으로 좋은 기간 조정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나서 가격 조정 한 번만 받아주면 된다.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박스권 하단을 갭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들어왔다가 되죠. 그러면 이번 마디에서 상승했었던 상승 추세 라인대가 이 추세 라인인데 이 추세 라인대를 오늘 지켜준다면은 좋다가 되는데 이 라인대 지켜준다 할 경우는 지켜주고 2145포인트 이런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이자 반등 구간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자리대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21선은 이번에 깨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21선 지지는 안 된다고 보시고 그 다음 시장에서 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올라왔었던 이 추세 라인이 가장 강하고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2000에서 2050포인트 사이가 되는데 이 라인대까지는 최소 현재는 시장에서 열어둬야 된다 정도.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앞전에도 설명했던 부분이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작게 떨어질 때가 5%대고 세게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10% 가까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최소한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인대까지도 실제로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반등과 상승 이렇게 하락하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앞전 같은 3월 달에 공포스러운 하락은 나올 가능성은 현재는 없다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형지수입니다. 대형지수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제 19마디를 보이면서 하단자를 지켜주는 모습은 동일하게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대형지수가 오히려 지지를 좀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집 박스권 마디폭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왔던 추세 라인 때 딱 맞춰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조정폭은 비슷하다가 된다.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보다 하락폭이 조금 덜 나온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선호했었던 중소형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하락할 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말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결국 코스닥 쪽에서가 조정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코스닥은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나 거래소 대형 같은 경우는 상승과 조정, 상승 이 형태였지만 코스닥은 상승 급등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도 8%대 상승, 그 다음에 9%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계속 하나의 추세로 이어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추세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깨지는 순간 이제 모든 지지 라인이 깨진다가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선 1차적으로 695선이라는 자리대가 1차 지지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고 이 라인대가 이탈하게 될 경우는 650포인트, 66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 이 폭이 좀 크다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은 개인들의 신용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용이 빠르게 해소하면 좋겠는데 이 신용 해소가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고객의 타격감이 많다는 얘기는 떨어질 때 그만큼 받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신용 잔고가 많은 부분을 더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상승 마디 전체 마디가 총 19거래일이었죠. 그러니까 19거래일이 실제로 거의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술적 반등,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숨고르기,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승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상승이라는 수치를 볼 때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한 12%인데 고가 기준으로 하면 한 14, 15%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이 어디냐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월 18일, 5월 3주차가 되는데 5월 3주차에 가장 강세를 띄었던 것이 정유와 화학 같은 유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띄었던 쪽과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된다는 부분이 자동차, 그 증시 자체가 바닥까지 끝내고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어준다는 부분에서 증권,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 이런 쪽이 좀 더 강세를 띄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4주차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또 모멘텀이 받은 쪽이 강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 발표를 하면서 금리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은행의 중심으로 강세되었고 그 다음에 수조가 발표되면서 조선, 그 다음에 건설도 마찬가지로 움직였었고 그 산업재라고 하는 경기 관련 쪽이 다 움직였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역시 강세가 지속되었었고 그러고 나서 IT가 한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나왔냐 6월 1주차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상승은 조선이 좀 더 상승이 이어졌었고 조선의 모멘텀이 철강까지 이어지면서 철강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증권 역시도 2150, 2200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고 은행 역시도 추가 상승이 이어졌다 됩니다. 그 다음에 IT 역시 이어졌고 자동차 그리고 나서 제약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되는 거고 그럼 이번 주 들어와서는 결국 어떻게 됐냐 상승마디의 마지막을 제약바이오와 인터넷 같은 언택트가 마지막으로 움직였다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 IT 내에서도 소외됐었던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소외된 IT까지. 그럼 제일 끝마디가 누구였냐? 이번 상승의 제일 끝마디는 제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 상승의 제일 끝마디인 제약바이오를 지금 강하게 산다는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 여기서 시장에서 조정이 커지게 되면서 위에 매물을 쌓게 될 경우는 나중에 시장의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 동일하다고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이번 상승 마디에서 소외된 쪽, 방어주 쪽에서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관련해서도 상승이 그나마 들러주 쪽,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가 역시 그나마 하락이 들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마디는 누가 중심이 될 거냐? 그럼 그때 시장에서의 분위기에 따라서 중심이 다시금 바뀌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상고하죠. 결국은 이 그림 그대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시각 전망은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현재부터 7월 초까지는 모멘텀이 없는 구간인데 모멘텀이 없는 구간에서 미증시의 하락이라든지 어느 정도 단기 상승단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될 것이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원래 2150에서 2215라는 박스권에서 움직인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이 라인대를 깨게 될 경우가 1차 지지라인이 2180에서 2110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지지라인이 1985에서 2030까지 떨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지지라인은 오늘 지켜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라인대까지도 한 번은 넘어갈 수 있다 정도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채널 패턴인데 결국 채널 패턴의 단기 자리에 이탈한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가 695포인트 전후되고 2차 라인이 655포인트 정도까지 역시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에 이제 마무리가 한 날인데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저께 미증 시의 급락이라는 부분과 만기 끝나고 나서의 베이시스 문제 여러 가지 좀 별로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근데 또 길게 보면 좋은데 다만 앞전 같은 V자 반등은 현재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큰 하락에 대한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잘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